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오늘 본 영화 프로젝트 Y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Y는 사실 이게 좀 감이 안 오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게 범죄 영화인 것 같긴 한데 어떤 또 영화일까 싶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자, 프로젝트 Y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영화는 이제 펄프 픽션 스타일의 한국형의 좀 B급 좀 뒷골목에 정서를 담고 있는 그런 식의 좀 비무비 스타일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걸 지향하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좀 뭐라고 할까, 반반 갈렸다고 해야 될까? 이게 좋은 면도 있고 어느 영화나 그렇습니다만 좋은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또 애매모호하게 말한다고 뭐라고 하실 분들이 많겠죠? 제가 그러니까요. 자, 일단 이 감독의 연출자는 배우 출신의 감독 이환입니다. 이환의 대표작은 박하영과 어른들은 몰라요죠. 그래서 사실 그 거리의 언어를 상당히 리얼하게 묘사한 영화들로, 그리고 되게 터프한 스타일로 묘사한 영화들로 나름대로 팬층을 좀 구가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큰 예산을 들여서 스타 캐스팅을 하고 만든 첫 번째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한 감독은 배우를 많이 했던 감독이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들의 어떻게 보면 연기를 좀 끌어내는데 재능이 뛰어난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전작들을 챙겨보진 않았어요. 제가 본 이한 감독의 영화는 첫 번째 영화 이 프로젝트 Y입니다. 자, 프로젝트 Y가 전반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는데 사실 개봉날이라서 실관람기 평점이 이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보면 이제 64명 참여라서 2호 기준으로는 꽤 많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판가름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왓챠피디아 같은 데를 보면은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또 이렇게 뜬금없는 비판도 많아가지고 이 영화가 아트하우스 계열의 영화냐 하면 또 그런 또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지향하는 게 장르물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장르물 안에서 어떻게 또 뭔가를 구현해내느냐가 일단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전문가 별점은 박병식 평론가는 캐캐 묵은 서사와 겉멋으로는 두 개면 한 두 개 반이나 세 개나 이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박병식 평론가는 송경원 평론가는 속빈 무드에도 살아남는 캐릭터의 현란한 비주얼 이렇게 영화의 전체적인 무드를 설명해 주셨고, 진탕 속에서도 욕망하는 여자들은 앞을 향한다, 이유채 평론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 영화 화제를 모으는 거는 이제 현재 20대인지 모르겠네요. 두 배우 실제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즘에 매우 잘 나가는 여배우 한소희와 전종서가 투탑으로 이제 주연 캐스팅 영화라는 점에서 연애에 관심이 있는 분들, 연애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좀 흥미를 자아낼 만하죠. 그러니까 좀 신선한 맛이 있죠. 그런 영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의 두 인물은 이제 이 범죄를 실행하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캐릭터까지 설명한 다음에 이 영화에 대한 질문을 또 던져봅시다. 그 다음에 이 영화의 반대편에 있는 이 두 인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빌런이죠. 김성철이 연기한 토사장입니다. 김성철은 상당히 빌런 연기를 많이 한 인물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어떤 연기를 보여줄까 궁금했는데 그냥 캐릭터 설명을 말하자면 진짜 그냥 나쁜 놈이에요. 사이코패스 나쁜 놈입니다. 그런 연기를 했어요. 정영준은 이 토사장의 신복인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좀 행동대장, 킬러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지시대로 움직이는 캐릭터입니다. 평소에 정영준 캐릭터 배우가 연기하던 캐릭터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되게 서민적인 연기를 많이 했던 배우인데 머리를 빡빡 밀고 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재균 배우가 사실 입체적인 가장 캐릭터가 이재균이 연기하는 석구란 인물인데, 이 인물은 이런 좀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여기 능수능란하게 살아가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인물이죠. 정보를 빼달고 야비하기도 하고 배신도 쉽게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중에서 보면 가장 이제 날파리라고 해야 되나, 박쥐 같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김신노 배우가 연기하는 가영은 엄마라고 불리는 배우 역할인데, 주인공 두 여성의 이제 일종의 모성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오마이걸의 유아죠.
오마이걸의 유아가 연기하는 캐릭터 하경은 사실은 이제 포스터에 비하면 이렇게 그 중요한 캐릭터는 아닌데 이 정보, 이 문제의 발단이 되는 인물입니다. 영화의 시작은 이 두 배우가 등장하면서 영화가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막 그 심도가 깊은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두 여배우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바닥에 세계를 가르고 있죠. 이게 무슨 시장인가 하는 동네인데 이게 영화의 앞부분에서는 그런 고유명사를 잘 못 들었는데 후반부에 가면 이 무슨 시장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언더그라운드야, 말하자면. 이게 강남이라든가 이제 대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가상의 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가장 그 첫 번째 의문점은 프로젝트 Y라는 제목입니다. 프로젝트 Y는 말 그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영화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왜 세우는가라는 게 나오는데 계획이 이렇게 치밀한 프로젝트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치밀한가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자, 영화를 흘러가는 데는 보면 윤미선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한소희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윤미선이에요. 낮에는 이제 꽃집이고 이 첫 주인공 단골인 듯한 손님과 이제 지금 여기 등산복 입고 있는 여성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감각이 있다 뭐 칭찬도 해주면서 언니가 이 사장님보다 잘하신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얘기하죠. 나 이제 곧 있으면 이 가게를 인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 손님과 대화를 할 때 등장하는 게 이도경이에요. 전종수가 연기한 캐릭터죠. 이도경은 지금 바이에른 뮌헨 점퍼를 입고 왔죠. 그래서 이제 그 빨간색 점퍼를 입고 와서 되게 스포티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뭔가 여자 처음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이제 둘의 역할을 나누고 있는데 둘이 무슨 연인 관계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관계는 아니고 이쪽에 우정, 친구 관계, 뭐 되게 델마 루이즈 이후에 이런 관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델마 루이즈 좀 연인적인 면도 있구나. 둘은 뭐 그런 관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친구가 밤에는 그 유흥업소에 나가고요. 이 친구는 그 유흥업소에서 운전해주는 일을 하는 친구예요. 운전에 되게 재능이 있는 캐릭터라는 걸 이제 앞부분에 시퀀스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초반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서 여기 이제 운전하는 장면이죠. 여기 이제 지금 이게 도경이 운전하는 장면이에요. 복잡한 이 서울의 강남으로 보이는 동네죠. 그 동네를 운전하고 요때 이제 석구라고 하는 이재균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규이라고 하는 캐릭터, 이 석구라는 캐릭터도 처음에 이제 도경한테, 전중수한테는 무슨 이제 약물 거래 같은 걸 제안하는 것 같고, 불법 약물 거래. 그 다음에 이제 괜히 아는 척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 동네 소문에도 밝고, 정보도 많은 인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문제의 소스를 제공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풍경이 나오죠. 한소희가 연기하는 윤미선이 출근을 하고, 동네에서 이제 요게 지금 팔찌가 이제 2차를 나간다. 1차 그 유흥업소에서 2차 나간다는 거 있잖아요. 손님하고 이제 밤을 보내러 나가는 사람도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변에 한소희라고 하는 인물은 파란색 그 팔찌를 찹니다. 그걸 표현하는데 요게 이제 일종의 그 영화에서는 잠깐 보여주는 시퀀스로 빠르게 진행이 돼요. 사실 영화를 집중해서 보면은 앞부분은 되게 스피디하게 빠르게 진행되어서 앞에 한 절반부까지는 영화가 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괜찮게 넘어가는 속도고 여기서 이제 빌드업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이 한소의 윤미선이 일종의 종업원인데 이제 그 술자리가 들어가는데 여기 토사장 이 김성철이 연기하는 캐릭터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인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동문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이 승부조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인물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사장은 우리가 이 캐릭터 이름도 사실 또 질문인데 김성철이 연기하는 인물이 토사장이거든요. 토사장은 스포츠 토토를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스포츠 토토라고 하는 거는 불법적인 스포츠 토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작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판이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이제 그걸 조작할 수 있는 힘인 사람이죠. 감독과 거래를 하면서. 그런 거를 도덕적인 걸로 따지면 이 영화는 범죄 느와르가 아니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승부 조작이니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니고 이 영화에서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만 물론 이 영화에서는 어쨌든 스포츠 토토가 주요한 또 요소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이 탈출 직전이었던 윤미선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 투자를 했던 빌라 사업이 망했다고 소식을 듣게 되고, 소식도 아마 유흥업소에 관련되어 있던 무슨 실장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열받은 윤미선과 이도경이 지금 이 장례식장에 찾아가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빌라를 날려먹고 죽었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깽판을 피는 장면이 나옵니다. 깽판을 치고 막 소주병을 던지고 막 그러고 이제 둘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악다구 부리는 그들의 그런 엉망인 모습들 속에는 그 쌓여 있었던 그 동안에 이제 탈출에 좌절된 그런 좌절감이 있었던 장면이 표현이죠. 이런 장면들 좋아요. 스포티하게 막 지나가고 뭐 이게 어차피 그 영화라는 게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둘이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태에 결국은 이제 이도경이 아까 이제 석구가 제안했던 그 전종서가 제안했던 이제 그런 거래에도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석구로부터 정보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 정보의 소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 토사장 김성철의 내연녀라고 할 수 있는 이 하경이죠. 하경이 그 호스트바에서 흘린 정보죠. 이 남편이 어디다 돈을 숨겼다, 7억을 숨겨놨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이야기를 잃어버린 알고 있는 들은 석구가 이 윤미선과 이도경에게 이 정보를 또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 둘이 그것을 강탈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프로젝트 Y인 거죠. 그 강탈 계획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이 원래 이런 장르물 중에서 뭐 유명한 게 뭐 샘 레이미의 뭐 심플 플랜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엔 형제 범죄 영화들, 뭐 파고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이제 점점점 극악의 상황으로 이제 몰려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윤미선과 이도경이 이제 범죄의 중심에 뛰어들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몰려버렸고, 그 속에서 이제 작전이 쏟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부분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성철이라 연기하는 토사장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제 되게 청결한, 그러니까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그걸 바로 앉아놓고 돌려봐야 되는 인물인데, 정보에 되게 철두철미한 인간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 와이프가 호스트바에 가서 자신의 정보를 갖다 흘리게 나왔고, 아마 이제 냉혈한이니까 와이프도 뭐 사랑받지 못하니까 뭐 그런 정석인데, 영화에 그런 설명은 안 나옵니다. 그냥 뭐 다 흘러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연히 특별 출연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도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토사장의 비리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이 주인공인 윤미선과 이도경이 당하게 된 것은 배우의 이 토사장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만악의 근원인 거죠, 토사장이. 그래서 이걸 노리고 있었던 호스트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석구에게 그 얘기를 제안을 하고 그 돈을 어떻게 뺏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 인물이 또 저기예요. 이 도경입니다. 도경이 그 정보를 알게 되면서 이 둘을 갖다 내팽개치고 실행에 빨리 들어가 버리게 되고, 윤미선도 이제 투사장에게 접근해가지고 정보를 어느 정도 뽑아내고 이러면서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이 인물이 이제 석구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둘이 결과적으로 실행에 나가서 이제 그 위치를 찾아내서 파내, 어딘가를 찾아내, 파내가지고 거기서 7억을 찾았는데, 사실은 7억 말고 이게 뭐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게 무슨 파묘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그 금입니다. 금이 나와요. 이제 이로부터 이제 만악의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돈은 뭐든지 문제지 않습니까? 앞에 토사장은 이 돈에 눈먼 인간입니다.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 돈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고 뭐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석구라고 하는 인물도 자신이 이제 그 정보의 소스이자 이 정보를 갖다가 나눠주면서 이제 같이 나눠 먹자고 했었는데, 이 둘이 미선과 도경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또 쫓아오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토사장은 그 자신의 사라진 돈을 갖다가 찾아내게 되는 거죠. 시퀀스나 캐릭터는 되게 전형적인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배우들 자체가 연기를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우들 김성철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좀 설득력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뭔가 아까 시장이라고 하는 대사가 이제 영화 후반부에 제가 듣기로는 두어 번 언급되는데, 그 언급될 때 이 바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이 젊은 사장이 갑자기 이 모든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냥 타르에다가 사람 집어넣고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걸 즐거워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얘가 어떤 애였는지에 대한 빌드업이 없어요, 영화가. 그래서 그런 점이 이 영화가 중반부부터 무너져 가는, 그러니까 영화 자체의 흐름은, 리듬감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유지를 하는데, 영화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져 버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영화 앞부분에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 토사장의 킬러, 행동대장이라고 하는 황소 정영주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요. 정영주 배우도 머리 빡빡 밀고 이 파워 있는 연기를 하는 건 여배우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약간 되게 힘 캐릭터거든요. 근데 피지컬 자체가 그런 좀 예를 들자면 마동석 같은 배우들이 주는 그 신체적 위압감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마동석 배우는 이렇게 아주 192m 되는 배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어깨라든가 이런 어깨빵이 주는 그런 막강함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황소 캐릭터를 정영주 배우한테 준 게 과연 잘했는가는 사실 조금 의문이에요. 아무래도 그 막강한 피지컬이라든가 이 사람의 무지박지한 고문행위 같은 장면 같은 것들이 등장했을 때 아마 반신반의 하실 것 같아요. 나쁘지 않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에너지가 좀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라고 제가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 영화에서의 후반부의 반전을 이끄는 인물이 최가영이라는 인물입니다. 영화 한 50분쯤 지난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김신독이. 그러니까 둘이 금을 강탈했잖아요. 이 두 여주인공이 이 윤미성과 이도경이 금을 강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석구라는 위기도 넘어가요. 그러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해결책으로 떠오른 게 엄마한테 가자가 이제 이 김신록입니다. 근데 김신록이 해주는 연기가 전형적인 중독자 연기예요. 마약 중독자에 관련된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영화상에도 극 중에서 수면제랑 약을 같이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약인지 모르겠는데, 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이 쩔어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 대사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 라인을 타면 외교관은 세관 같은 거를 갖다가 안 거칠 수 있으니까 그런 라인을 타가지고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할 때 등장하고, 이게 최가영이라는 인물이 그걸 해결해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범죄 영화의 공식은 뭡니까? 배신과 배신이죠. 그래서 이 최가영도 그 배신이라고 하는 경계, 엄마 캐릭터긴 하지만 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보면은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어딘가 가 있죠. 그때 여기서 이제 이 황소를 만나는데, 이 장면은 나쁘지 않아요. 이 두 배우가 맞붙는 장면 자체의 에너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그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엄마라고 불렸었던데 뭔가 엄마 같지 않은데 갖고 있는 그 마지막
되게 미묘한 그 정서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성 같은 거 그때 나올 때 이 영화의 감정이 들어가면서 이 영화의 서늘함이라든가 그런 좀 냉철함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가 각본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그 사실은 그런 감정적 표현을 폭발시키든가 아예 그러니까 이 둘이 비틀어진 모성 관계거든요. 이 두 인물 한소희와 이도경은 어렸을 때부터 일종의 그 의사자매 관계고 그 관계의 중심에 이제 최가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가영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정서적 측면이 말로만 회상이 되면서 뭔가 이미지로서 사진으로서 한 장면으로만 컷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게 임팩트가 있다기보다는 좀 뭔가 좀 관객이 그 감정선을 따라가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후반부에서 이 최가영이 하는 역할에 우리가 100% 동의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영화에 완전히 감정선을 따라갈 수 있는가에서도 역시 또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 영화의 후반부의 프로젝트 Y의 후반부는 중반부 이후는 좀 별로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그 현실성은 좀 멀어지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후반부로 가면 이제 이 토사장이 상대방을 제거하는 공간이 그 타르라는 거 있잖아요. 타르라는 일종의 끈적거리는 그 액체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집어넣고 늪처럼 빠뜨리는 장면들이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과연 형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에서 입고 있는 토사장의 무리의 위압감 같은 게 잘 안 느껴진단 말이죠. 영화 후반부에서 이제 대결 장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위세감이 좀 약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고, 지금 설명드리기엔 되게 애매한데, 이 영화의 후반부에 이 토사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치가 앞부분에 빌드업이 되긴 했지만, 그 장치가 설득력이 있느냐 후반부에 되게 허술해 보인다라는 거죠. 예. 이들이 이쪽에 연대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버리는데 이게 이제 한두 명의 연대가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었던 연대가 투소장이라고 하는 이제 극악한 인물에 대한 대응으로 뭔가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대결이 이제 펼쳐지는 거거든요. 이들과 이 둘이 그러면서 영화 끝이 나는데 좀 충분하게 그 빌드업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중간에 이 두 인물이 이 미선과 도경이 그 또 도움을 구하는 인물이 또 이들이 앞부분에 등장했었던 유흥업소의 일종의 그 마담이죠. 마담과 연결되는 장면들이 이제 영화의 뜬금 중간에 좀 푹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이들의 엄마와 연관이 있는 인물인 것처럼 등장하는데 그 장면도 약간 편집 장면 같은데 좀 잘려 있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어느 방송에선가 봤는데 이완 감독이 제작사랑은 좀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완 감독이 전작을 안 봐가지고 이분이 되게 생생하게 그런 그 어둠의 세계를 갖다 묘사하는데 뛰어난 능력이 있는 감독이었다는 점이 센 영화들을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센 영화가 일종의 이 장르물로 들어왔을 때 과연 시너지를 발견되느냐. 그러니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앞부분의 장점들이 후반부에서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빌드업이 이 영화에 됐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다양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반전을 쳐주는 맛이 이제 우리가 뭐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이라든가 뭐 아웃 오브 사이트라든가 뭐 표적 같은 영화 이런 영화들의 등장을 하면서 영화적 재미를 이제 구사하는 게 이런 B급 누아르 장르 이런 장면들에서의 그런 생생함이거든요. 근데 너무 김성철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도 너무 단선적이고 입체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의 인물들도 좀 그런 면에서 좀 단선적이어서 영화가 중반부에 가면 좀 흥미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어떤 면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 스토리적으로는 좀 충분히 만족한 면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좋았던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 촬영이 밤 장면을 주로 포착을 해서 뽑아냈는데 괜찮습니다. 영화 밤 촬영 장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있게 잘 표현된 장면들이 상당히 많고 괜찮고요. 그다음에 음악을 그레이라고 이제 유명한 아티스트가 맡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그레이의 음악 선곡이라든가 OST도 괜찮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박진감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스피디한 장르물로서의 매력은 다소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들이 맞붙는 장면에 그런 클라이막스 장면도 좀 다소 싱거운 것이 사실이라 그런 것이 좀 영화적인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았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프로젝트 Y가 생각보다는 좀 기대만큼은 아쉽지 않았냐. 배우들도 영화 전체적 캐릭터가 좀 과장되어 있어요. 단선적이다 보니까 과잉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긴 한데 배우들의 연기 자체가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이게 어떤 또 이렇게 흐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면에서 좀 완성도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 작품이어서 영화의 기대감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보여지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적으로는 촬영, 음악, 연기 나쁘지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이런 그 범죄 장르물로서 하이스트 특히 이제 일종의 하이스트 무비를 연상시키잖아요. 프로젝트 Y라고 하면. 근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 제 의견입니다. 늘 부족한 소마시대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